여러분이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했냐면요, 이제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봤습니다. 이제 곧 시험이니까 힘들겠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도 예비 고2가 되었군요, 거의. 좀 있으면 후배들 오겠다, 그죠? 최근에 막 신입생 상담하고 하는 거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똘똘한 친구들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때 내신 코드가 한 60% 됐는데 이번엔 잘하면 40%대 됐고. 맞지? 나도 지금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우리 생태계에는요, 살아있는 거랑 살아있지 않는 걸로 구분되어 있다. 살아있는 걸 우리가 생물적 요인, 생물적 요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지 않은 환경을 우리가 비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소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요인으로 쓰던 요소로 쓰던 영어는 똑같아서, 원어가 똑같아서 상관없습니다. 이때 살아있는 생물들이 같은 종끼리 모여있는 걸 뭐라 한다 그랬어? 개체군. 하나하나 쓸 때 개체 하나, 두 개 이렇게 세는데 얘네가 같은 종끼리 모여있으면 A라는 종이 모여있으면 개체군 A, B라는 종이 모여있으면 개체군 B, C라는 종이 모여있으면 개체군 C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체군이 여러 개 모여있는 걸 뭐라 그래? 군집이라고 하고, 이 군집들이 모여서 생물 전체를 구성하고요. 이 생물적 요소랑 비생물적 요소랑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랬죠. 그거 기억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생물끼리도 상호작용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복잡해.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생명과 원투에서 이 생물끼리의 상호작용을 배울 겁니다. 우리 1학년 때는 여기 배워요. 여기. 생물이랑 비생물이랑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걸 볼 겁니다. 이때 이 개체군이 이 생태계에서 하는 주된 역할에 따라서 에너지를 주로 만든다. 그러면 얘를 생산자라 그래요. 그죠? 생산자의 정의를 선생님은 무기물을 이용해서 물, 이산화탄소, 뭐 산소, 기타 등등 이런 걸 이용해서 유기물, 포도당 같은 거 만드는 걸 제가 생산자라 했습니다. 주된 역할이요. 다른 생물의 유기물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기물을 만들거나 생명을 유지하면 우리 소비자가 한다 그랬고, 다른 생물의 유기물을 이용해서 무기물로 바꾸면 분해자다 라는 설명했었죠. 예시도 제가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생명체들이랑 환경이랑 상호작용할 건데, 이 비생물적 요소인 환경에 대표적으로 우리 5가지 교과서에서 강조합니다.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배웠던 기억이 나나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당연히. 근데 우리 책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면 빛부터 보자. 빛은 크게 3가지로 영향을 줬습니다. 빛의 세기가 생명체한테 영향 준 것 같고, 그 다음 빛의 색깔, 파장이라고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색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주기, 얼마나 길게, 짧게 또는 밤낮이 얼마나 되느냐가 우리한테 영향을 줬다. 빛의 세기는 같은 생물 안에서도 밝은 곳, 어두운 곳에 따라 달랐죠. 그래서 우리가 양엽, 음엽이라는 개념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다른 종인데 아예 밝은 데서 지나는 친구, 어두운 데서 지나는 친구는 더 많이 차이가 나겠죠. 같은 종에서도 한 개체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아예 그 다르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세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양지식물, 음지식물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장은 색깔에 따라서 에너지 세기가 다르달까 뭐랄까 에너지 크기가 달라서 파란 빛이 물에 좀 더 깊이 들어와. 이런 것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물속에서 해조류의 분포가 좀 다르다 그랬죠. 제일 위에 녹조류, 중간에 갈조류, 제일 밑에 홍조류가 있었다. 이런 해조류 분포로 제가 색을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 주기는 뭐 있었어? 나팔꽃 얘기했나? 나팔꽃 주로 이렇게 빛이 생물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동물도 있는데 동물 예시는 빛에서는 제가 거의 안 들었습니다. 생명과학 2에서 1에서 하려고. 그 다음 뭐가 영향을 준다 그랬죠? 온도. 이제 온도부터는 여러분들이 얘가 동물인지 식물인지 조금 구분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도랑 관련해서 선생님이 동물 예시든 거 뭐 있을까? 여우. 맞습니다. 위도에 따른 여우의 특징에 차이가 있다 그랬죠. 저위도랑 고위도로 구분했습니다. 제가 위도로 표현했지만 위도는 사실 뭐랑 관련이 있었어요? 여기서 온도입니다. 저위도가 온도가 높아, 고위도가 온도가 높아. 저위도가 고온입니다. 적도 쪽이니까 여기가 저온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험에 나온다면 풀어주시고, 그러면 제가 여우로 설명했지만 여우만의 얘기일까? 적도 쪽에 사는 곰이랑 북극 쪽에 사는 곰이랑 형태가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겠죠. 적도 쪽에 많이 발달한 진화한 개랑 똑같은 종인데 북극 쪽에서 진화한 개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동물의 경향성이 달라. 우리가 여우라고 설명했지만 동물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형태를 띱니다.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다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이렇게 표현할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체표면적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모의고사에서. 자, 우리 여름에 더울 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시원해, 이렇게 하는 게 시원해. 이렇게. 추울 때 여러분 웅크린다, 그죠? 왜 그러냐면 표면적을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이 뭐냐면 공기랑 내 살이랑 맞닿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랑 많이 맞닿으면 열을 쉽게 뺏길까, 적게 뺏길까? 공기랑 많이 맞닿으면 열을 쉽게 뺏기겠죠. 그래서 추우면 추울수록 체표면적 어떻게 돼? 줄어야 돼. 열을 뺏기면 불리해집니다. 대신 더운 곳에서는 체표면적이 커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우의 생김새가 달랐잖아요. 그죠? 귀 같은 게 막 저위도에서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물을 볼 때 또는 곤충을 볼 때, 식물을 볼 때 머리랑 몸통 있죠. 이런 거 빼고 나머지 뭐 귀라든지 코라든지 다리라든지 꼬리라든지 날개라든지 이런 거 머리랑 몸통 빼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동물에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부속지라 그래요. 이거는 과학 용어입니다. 코도 부속지, 귀도 부속지, 손, 발, 팔, 손가락, 다리 이런 거 다 부속지입니다. 이 부속지는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돼? 크기가 작아져요. 작아지죠. 고위도로 갈수록이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반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고위도로 갈수록 추울수록 체표면적은 작고 공기랑 맞닿는 면적 작고 당연히 따라서 귀 같은 게 작아져야 열을 덜 뺏길 겁니다. 그래서 부속지란 표현 낯설지만 공부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식물은 제가 뭘로 설명했죠? 아니 홍시로 했구나. 홍시. 설이 맞은 홍시로 설명했습니다. 홍시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홍시만의 문제는 아니겠다, 그죠? 열매를 맺는 또는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몸에 녹말이 있는 모든 생물들은 고온이랑 저온에서 어떤 차이가 생겨. 추워질수록 몸의 농도를 높이면 얼어 안 얼어? 좀 덜 얼다 그랬죠. 물이랑 소금물 비교하면 소금물이 안 얼는 것처럼.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우리 저온에서 고온으로 갈까요? 아니죠. 우리 겨울 예시로 했으니까 반대로 할게요. 미안하다. 이걸 통일할 걸. 점점 추워지면 식물은 무슨 일을 하냐면 몸에 있는 녹말을 뭘로 바꾼다 그랬어요? 포도당으로 바꿔. 포도당은 물에 잘 녹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체액의 농도가 높아져. 그러면 잘 안 얼게 됩니다. 이걸 제가 어는 점 내림으로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의 농도를 높여서 이렇게 온도에 영향, 얼지 않도록 냉해를 방지하게 됩니다. 또 온도 예시로는 제가 홍시랑 여우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동물이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홍시를 대표로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식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과학적 원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예시들이 온도랑 관련이 있구나. 다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뭐 했죠? 물인가요? 물.
물이랑 관련해서도 제가 동물이랑 식물 예시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동물에는 뭐가 있었을까 대표적으로? 계란 기억나요? 계란? 예. 동물의 알껍질. 우리 녹화가 되고 있는 거 맞지? 그래. 동물의 알껍질, 요거 수분 손실 방지하려고, 그죠? 수분이랑 관련 있다 그랬고, 곤충의 가피. 곤충의 딱딱한 갑옷 같은 피부 있죠? 네, 가피라고 합니다. 곤충 가피. 요것도 방수, 수분 손실 막으려고. 또 파충류의 비늘. 비늘 같은 피부 있죠? 파충류도 가피라고 많이 하지만 어쨌든 파충류의 비늘도 물이랑 관련이 있다. 수분 손실을 방지하는 게 얘네의 목적입니다. 식물은 제가 예시 뭐 들었죠? 어떤 거? 그 다육식물. 한 번에 많은 물을 저장하려고 그런 식으로 진화한 다육식물. 우리 바오밥 나무 같은 거. 네, 바오밥 나무 씨앗 알아하는 거 이런 것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낙엽도 알고 보니까 수분이랑 관련이 많았죠. 근데 얘가 딱 수분입니까? 라고 하면 수분도 관련 있고 온도도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낙엽. 어쨌든 저는 물 파트에 수분 파트에 넣었고요. 땅이 얼어버려서 물을 얻기 어려우니까 잎을 날려서라도 수분 손실을 막으려고 했던 게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동물 하나 식물 하나 얘기했고, 그 다음 뭐 있니? 물, 공기. 공기는 식물 얘기는 거의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한 게 아니라 안 했던 것 같아요. 공기는 제가 마라톤 선수로 설명한 것 같네요. 공기에서 식물 파트 당연히 있으죠. 근데 그건 생명과학 원인어 2에서 합시다.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 킵초게 가지고 제가 간단히 설명했고, 제 혈액이랑 비교했었죠. 공기가 많은 곳이랑 많을 땄었으면 많은 곳, 공기가 적은 곳. 저는 공기라고 표현했지만 그 예시에서는 산소였습니다. 산소. 제가 마라톤 선수 인간을 예시로 들었지만 대부분의 생물이 그럴 겁니다. 고산지대로 가면 공기가 희박해지잖아요. 그죠? 공기가 많이 없을 겁니다. 중력의 영향에 의해서. 그래서 산소 운반을 더 잘 하려고 이제 발달하는, 적혈구가 발달하고 심장이 발달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했지만 얘도 그냥 동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도 이렇게 발달하는데 여기 해발고도 0m에서 사는 양이 있어. 근데 산 꼭대기에서 뛰어노는 양이 있어. 얘네 차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혈액 성분 보면 우리 마라톤 선수 킵초게 아저씨랑 제 차이만큼 얘네도 납니다.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토양. 토양에서는 식물 예시는 제가 뭘 들었죠? 식충식물 했나요? 기억나요? 식충식물 했고, 동물에서는 뭐 지렁이, 우리 완전 수업 초에 했었죠. 이 파트 완전 단원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두더지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해가지고 미생물도 했다. 미생물 두 가지, 호기성이랑 암기성. 세균들이 이제 얘는 공기 좋아하고 얘는 공기 싫어하니까 분포가 조금 달라진 거. 그 다음에 얘네가 땅을 파고 그 다음에 시체라든지 다른 생물을 어떻게 하면서 이제 토양의 성분이라든지 밀도를 바꿔주는 이런 거, 토양이랑 상호작용이고. 식충식물은 얘가 사는 곳을 봤더니 뭐가 부족했어요? 질소가 부족해. 얘 광합성 하냐 물어보면 광합성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에서 유기물을 얻을 수 있는데 질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땅 자체에 광합성으로 질소는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한 거냐면 곤충을 먹어서 이 질소 부족을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토양에 질소 부족이 얘네 진화 원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 예시로 가져온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에서 한 내용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얘기했는지 그런 거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문제 풀 때 용이할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끊어줄래?